미국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난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그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보유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그가 신고한 재산은 약 92억 달러로 이는 하나로 대략 무려 1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가 한국에 처음 알려졌을 당시 그의 이름 때문에 맥도널드 회장이라는 소문이 잠시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난 트럼프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었으며 그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동산 사업, 작가, 각종 TV쇼 영화 출연 등으로 이미 미국인들에게는 인지도가 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꽤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금수저들처럼 풍부한 용돈으로 그를 성장시킨 게 아닌 자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들의 용돈은 스스로 벌게끔 하는 등 트럼프를 포함한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고로 트럼프도 신문 배달을 해서 용돈을 벌었다고 하며 주말이 되면 그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 바닥에 있는 못들을 주워 모으기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의 트럼프는 꽤나 사고뭉치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래 친구들과 다투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가르친다며 음악 선생님을 때리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트럼프 아버지는 그가 13살이 될 무렵 군사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 엄격한 군사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리라 생각들겠지만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적응을 잘해나갔으며 우등생이 되기도 하였죠. 부동산 사업가 집안 자제답게 그의 대학 시절에는 또래 친구들이 만화나 스포츠 기사를 읽을 때 트럼프는 저당권을 잃고 경매로 넘어간 건물 목록을 살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트럼프의 안목을 알아본 그의 아버지는 25살이라는 어린 그에게 본인이 경영하던 기업을 물려주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 트럼프는 1976년 뉴욕에 위치한 코모도 호텔이라는 당시에는 무척 허름한 호텔을 눈여겨보게 되죠. 당시 이 호텔은 허름했을 뿐 아니라 장기 세금 체납으로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이 호텔은 센트럴역 주변에 있었기에 관광객이 몰릴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호텔 매입을 두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표를 사는 것과 같다며 이를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강행한 트럼프는 이 호텔을 인수 리모델링하여 그랜드 하얏트로 탈바꿈시켰고 이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트럼프는 1980년 보니트 텔러라는 낡은 백화점으로 트럼프 타워로 리모델링하는 데도 성공합니다. 뉴욕시 중심부인 맨하튼에 위치한 이 집은 한국의 롯데 시그니엘 타워처럼 미국 내부의 상징이 되었으며 당시 마이클 잭슨이 매매했다고 하여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한 건물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사업에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트럼프는 미국 내 유일한 카지노 합법 지역이었던 애틀랜틱 시티로 날아가 호텔 카지노를 두 군데나 개장하여 카지노 사업을 하기도 하였죠. 당시 트럼프는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시장의 30%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1990년대 모델 회사를 설립하여 미녀 사업에도 진출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트럼프는 24살 연하인 멜라니아와 바람이나 세 번째 결혼을 하기도 하죠.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절 우리가 아는 그 퍼스트레이디가 멜라니아입니다. 하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트럼프는 이제 돈에는 흥미가 떨어졌는지 정계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한 것과 다르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죠. 당시 달러 가치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일관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사람들 입맛에 맞게 또는 자기 기분에 따라 즉흥적인 발언을 일삼습니다. 즉 트럼프의 정치 성향은 진보, 보수로 나누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의 정치 성향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호불호를 따라가는 포퓰리즘 성향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렇다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 그를 왜 지지하는 걸까요? 트럼프의 정치 슬로건은 첫째도 미국, 둘째도 미국, 셋째도 미국입니다. 그의 정치 성향은 미국 우선으로 집약되어 있죠.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미국과 멕시코와의 벽이었습니다. 미국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트럼프의 이 공약은 미국으로 넘어오는 멕시코인들이 미국의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김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이런 불안 심리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신 시원하게 단도리를 쳐준 셈이죠. 이 정책은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이 나아지기도 했고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연예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죠. 이는 다른 정치인들과는 꽤나 상이한 모습으로 그로 인해 한 번씩 귀 기울이게 하는 능력이 트럼프의 매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정치 성향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고 대중들의 반응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는 각종 미디어를 이용해 대중들의 반응을 살펴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많죠. 그는 인종 발언, 종교 발언 등 직설적인 화법으로 수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치명적인 논란으로는 러시아 대선 개입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빨리 탄핵되는 불명예를 얻을 뻔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아시아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왜 한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워낙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어그로성 발언을 많이 하는 트럼프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당선 이전부터 직후까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었죠. 당시에는 국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물론이고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도 훨씬 지지자가 적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대놓고 허경영 정도 취급에 불과했으니까요. 트럼프 발언들에 대해 기사가 났을 때도 극단적인 비난 댓글이 넘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지 모른다고 이에 대해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고 절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았던 한국인의 트럼프 지지율은 막상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대북, 대일 문제 등을 계기로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7년 11월 국빈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국회 연설을 계기로 트럼프에 대한 한국 국민의 호감도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는 한국 역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으며 그가 국회에서 발언한 한국의 아픈 역사들은 꽤나 감동적이기까지 했죠. 이전 그가 보여준 거침없는 행보와는 달리 상당히 신사적으로 행동한 데다 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순 할머니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한국을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위안부가 이슈화되어 일본이 뒷목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한국인 입장에서 트럼프의 호감도를 올려준 사건이기도 하였죠. 또한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발언 중 오늘 이렇게 추운데 지구온난화는 무슨 온난화냐, 나는 온난화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을 포함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지구온난화 부정론자임을 드러냈죠. 특히 오바마와 유엔의 노력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의 석유 생산량을 줄이는 파리 기후협정에 미국도 동의하였는데 트럼프는 해당 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모두가 알다시피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자존심이 강한 공격적인 스타일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도저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나 자기 말만 옳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오만하게 보는 평도 많죠. 하지만 그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술과 담배를 많이 할 것만 같은데요. 의외로 그는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은 종종 즐겼으나 그의 형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기에 그 이후로는 술도 전혀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대선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트럼프와 바이든의 불꽃 튀는 대결을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